그날 내게 단 한 문장이 주어졌다. 오늘부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고도 감사의 말도 없었다. 단지 이 문장과 함께 건네진 흰 봉투 하나. 그 속엔 23년의 세월을 담은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대진소프트, 더진소프트, 본사 14층 회의실. 사람들은 내 눈을 피했다. 인사팀 부장 유승환은 마치 미리 외워둔 대사를 읽듯 무표정하게 앉아있었고, 기술본부장 장우식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죄송합니다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입술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박민수. 올해 56. 대진소프트에 23년을 바쳤다. 회사가 여전히 낡은 사무동 한 칸이었을 때 나는 이미 그곳에서 서버를 설치하고 있었고, 초기 보안 설계를 혼자 도맡아 했으며 내 손으로 첫 시스템 코드를 짰다. CEO는 3번 바뀌었고 브랜드와 사옥도 바뀌었지만 나는 그대로였다. 그런데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다. 분노도 항의도 서운함도 없었다. 다만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끝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책상을 정리했다. 오래된 찻잔, 고등학교 때 딸아이가 만든 사진 액자, 형광등 아래 7년을 버틴 미니 선인장. 주변의 후배들은 눈길을 피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내가 직접 가르친 친구들이었다. 그들도 알았다. 이런 일은 말하지 않아야 하는 분위기란 걸. 나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다. 바탕화면에 박힌 로고. 더진소프트 내일을 위한 해답. 이제 나는 내일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마케팅팀 한지원. 선배님, 방금 소식 들었어요. 진심으로 안타까워요. 선배님이 이 회사를 만든 분이잖아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회사는 방향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장우식이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작별 인사도 악수도 없었다. 그저 내가 떠나는 걸 확인하려는 눈빛. 그들은 몰랐다. 내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동안 나는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었다. 단지 꼼꼼했을 뿐이었다. 주차장에 앉아 23년을 함께한 그 빌딩을 바라봤다. 반납한 사원증은 16번째 갱신된 것이었다. 엔진을 걸고 나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몰랐다. 수요일이 어떤 날이 될지. 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 무렵이었다. 출근도 회의도 이메일도 없는 낮 시간의 도시는 익숙하지 않았다. 베란다 너머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이제 그 리듬은 더 이상 나와 맞지 않았다. 세상은 내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었다. 아내 서미경은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 나와 있었다. 27년째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말보다 먼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지쳐 보여요. 말 없는 것들도 사람을 지치게 해. 부엌으로 간 그녀는 예전처럼 커피 2잔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그 잔 옆에 짧은 문장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오래전 정리해둔 박스 안에는 있고 지내려 했지만 끝내 지우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2011년 보안 시스템 설계도, 2015년 내부 감사위원 목록,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2018년 프로키온 프로젝트 테스트용 외부 백업 USB. 회사의 공식 기록에는 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은 잠시 어두워졌고 곧 익숙한 검은 창이 떴다. 활성 프로토콜 수 3. 접속 기록 2023년 12월 1일, 2024년 3월 16일. 이상 감지율 11.3%. 시스템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관리 권한 무단 수정. 외부 계좌로 반복되는 이상 송금.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띈 건 별표 일진 컨설팅, 별표이라는 낯선 업체명. 내부 파트너 목록 어디에도 이 회사는 없었다. 주소를 검색하자 인천의 우체국 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커피잔에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침묵 속에 모아진 첫 번째 증거 조각. 다음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최진석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내 후임으로 IT 보안팀에 들어간 친구였다. 선배님, 우식 부장님이 시스템 권한에서 선배님 이름을 완전히 삭제했다네요. 로그 파일들도 사라졌고요. 이런 건 관리자 허가 없이 불가능한데. 그냥 궁금해서요. 이건 그냥 호기심이에요. 그 말 속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두려움, 경계, 그리고 조심스러운 경고. 나는 프로키온 시스템의 비공개 계층에 접속했다. 거긴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영역. 내가 직접 만든, 내가 직접 잠근, 그리고 나만이 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찾은 것은 예상보다 더 명확했다. 전략 통합 서비스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반복된 결제 요청서. 거기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작업 내역들이 붙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된 흐름이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대체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존재를 삭제하려 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다. 당신 눈에 긴장이 가득해요. 왜 이렇게 침착한 척하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 아직 소리가 나기 전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시스템은 말이 없지만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넷째 날,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래전에 쓰고 창고에 넣어둔 구형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 선배님이시죠? 별표 남경호, 남경호, 별표였다. 그는 예전에 프로젝트 팀에서 잠시 일하던 친구였다. 사라진 듯했던 인물.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 7시 양재역 근처 서점 3층 뒤편 열람실에 있을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곳에 갔다. 책장 사이 조용한 공간에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경호는 말없이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전 사실 정식 채용도 아니었어요. 우식 부장이 계약서에 제 이름만 써달라고 했어요. 형식적인 거라고 했죠.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배님이 나간 뒤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받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미안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다. 한국 남자는 눈물을 안으로 삼킨다. 나도 그랬다. 그날 밤 봉투를 열었다. 예상대로였다. 일진 컨설팅, 장우식, 남경호. 그러나 그 위에는 또 다른 손이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무대는 바뀌고 있었고 배우들은 아직 자기 대사를 모른 채 서 있었다.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다. 하지만 그 피로함은 희미했다. 오히려 머릿속은 유리처럼 맑아졌다. 수년간 쌓아온 코드, 시스템, 회의록, 보안 로그들이 하나씩 정확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남경호가 준 문서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 우식 부장이 주도해 일진 컨설팅과 맺은 전략 통합 서비스 계약서. 그러나 문서에 기재된 작업들은 단 하나도 수행된 적이 없었다. 계약서에 첨부된 3장의 세금 계산서, 모두 전자서명.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더 높은 레벨의 접근 권한이 필요했다. 나는 예전 내부 감사팀에서 함께 일했던 오대현에게 연락했다. 현재는 독립법률자문으로 활동 중이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신뢰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신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나는 그에게 단 한 문장을 보냈다. 형, 4년간의 회사 내부 자금 흐름 조작에 대한 증거를 48시간 안에 제출한다면 이 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까? 답장은 5분 안에 왔다. 내가 이 질문을 나한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거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싶었다. 다음날 아침 아내 미경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커피를 올려놓았다. 그 표정에는 한 가지만 담겨 있었다.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갈 건가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침묵 안에서 이미 대답을 듣고 있었다. 오후 2시
나는 이사회 고문인 김병선과 만남을 잡았다. 90년대부터 회사를 지켜온 언제나 말보단 침묵을 들어주는 인물이었다. 장소는 강남의 오래된 찻집. 그는 먼저 도착해 있었고 언제나처럼 짙은 회색 양복, 검은색 시계, 그리고 눈빛은 여전히 정확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 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김 고문님은 말보다 행동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이건 장우식 관련인가? 시스템과 무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결성을 누가 해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요. 김병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짧고 묵직한 침묵. 그 뒤에 그는 물었다. CEO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 만약 안다면 그건 무능이고, 안다면 이 문서로 충분합니다. 그는 봉투를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아주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행동이었다. 너 아직 이 회사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기억해.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아. 그걸 지켜보는 자가 있어야 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의 침묵이 그의 말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틀 뒤 대진소프트의 재무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언뜻 보면 평범한 분기보고회에, 하지만 몇몇 인물의 얼굴 아래에는 수면 부족의 흔적이 선명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내게는 회의에 참석한 강다빈이 보낸 메시지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다. 선배님, 김병선 고문님이 말없이 흰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CEO는 서류를 넘기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우식 부장님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이제 비상 감찰이 시작된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칼날이었다. 그러나 진짜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감사의 말도 질문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다시 서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이제 거기 있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휴대폰은 자주 진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모든 전화는 비슷했다. 낯선 번호, 혹은 오랜만입니다라고 시작되는 조심스러운 메시지.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단순히 폭로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시스템을 다시 짜는 자가 되어 있었다. 예전 내가 만든 프로키온, 프로시온, 보안 시스템은 단순한 방화벽이나 로그 분석 도구가 아니었다. 그 안엔 별표, 그림자 추적 시스템 별표이 있었다. 그건 오직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비가시 로그 트래커였다. 누가 언제 어떤 권한을 건드렸는지, 누가 어떤 접근을 시도했는지 모두 별도의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 시스템의 창조자이자 감시자였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우식 부장이 접근한 지 7분 뒤 재무이사 서진환이 직접 재무승인 시스템의 루트를 변경한 로그가 남아있었다. 우식은 단지 실행자였다. 진짜 설계자는 서진환.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들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때 사용한 무기, 내가 만든 그림자 이메일 서버. 이 시스템은 실제 사내 이메일처럼 보이지만 서버에는 등록되지 않은 일종의 미러 도메인이었다. 첫 번째 메일을 보냈다. 제목, 내부 재무 모니터링 결과 2차 확인. 수신, 서진환, 장우식. 1차 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상 항목은 일진 및 관련 계열 계약 내역입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 법무팀에 전달된 상태이며 2차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 incomplete summary.pdf. 파일은 아무 내용이 없는 가짜 보고서였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진짜 같았다. 30분 뒤 장우식에게서 문자가 왔다. 선배님, 꼭 좀 만나야겠습니다. 제발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1시간 뒤 서진환에게 이메일이 도착했다. 박 부장님, 해당 이메일은 명백한 개인정보 위반이며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상호 이해하에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장에서 내가 주목한 건 하나. 상호. 그 단어는 협상이 아니라
공포에서 비롯된 거래의 언어였다. 다음 날 아침 9시 7분, 김병선 고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 씨, 그들을 제대로 찔렀군. 그들은 그냥 열어두었던 로그를 내가 본 것뿐이죠. 오늘 서진아는 이사회에 오지 않습니다. CEO도 묘하게 회피적이고 장우식은 내부 통신도 끊겼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는 사라진 게 아니라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날 서울을 떠났다. 춘천 외곽의 지인 집에 머물며 단 하나의 USB 드라이브만 가지고 갔다. 그 안엔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로그, 서명, 이메일, 재무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모르는 진실. 하지만 나는 그걸 넘기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회사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 고쳐지기를 기다리고 싶었다. 그날 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내가 받지 않았다. 아내 미경이 대신 받았다. 여보세요. 침묵. 지금 남편은 자리에 없어요. 누구시죠? 침묵. 이 시간에 전화하실 정도면 급하신 거겠네요. 그녀가 전화를 내게 건넸다. 서진아냐.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물어. 나는 수화기를 들고 말했다. 내가 당신을 데려간 게 아니야. 당신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이제서야 그 바닥이 보일 뿐이지. 대진소프트의 새로운 구조가 서서히 정착하고 있었다. 전 재무이사의 이메일 주소는 비활성화되었고 장우식 부장의 자리에는 이름표가 사라졌으며 CEO는 병가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조직도에서 내려갔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삭제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IT팀의 한 구성원이 아니다. 나는 이제 시스템 자체의 윤리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내 사무실 문에는 이름표가 없다. 위치도 예전보다 작고 창은 내벽이 아닌 서울의 하늘을 향해 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전의 연락처들, 이전의 얼굴들, 이제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고 그저 침묵하며 지나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다. 박민수는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는 이제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다. 10시 정각, 내 첫 내부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슬라이드 배경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감시받는 시스템은 버티고 감시 없는 시스템은 안에서 무너진다. 나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 어떤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구조, 위험, 윤리의 공백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술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윤리로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했다.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였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낯선 흰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호받는 시스템은 모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명이 없었다. 누가 썼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내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 응답이었기 때문이다. 대진소프트의 새로운 구조는 안정되어 보였다. 전임 임원들의 이름은 보고서에서 지워졌고 이메일 계정은 영구 정지되었으며 그들의 존재는 회의 속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시스템은 결코 모든 것을 지우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기억할 뿐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직책으로 불리지 않는다. 이제 내 위치는 시스템 내부에 있다.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들의 걸음소리를 듣는다. 이제 나는 시스템의 숨결이 되었다. 어느 날 오래된 백업 서버를 점검하던 중 2023년 10월 장우식과 서진환 사이에 비밀 로그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 속엔 델타 폴더라는 삭제되지 않은 단지 숨겨진 자료가 있었다. 그 폴더를 열었을 때 나는 이미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고 있었다. 또 다른 위조 회사, 더 정교한 자금 흐름, 그리고 다음 희생자.
나는 그 자료를 이사회에 넘기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모든 시스템에는 스스로 복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번이 그 기회다. 만약 시스템이 또다시 내부에서 스스로를 속이려 한다면 그땐 내가 움직일 것이다. 그날 저녁 아내 미경이 조용히 물었다. 이제는 정말 다 끝난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어. 그럼 당신은 이제 뭘 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지켜봐. 이제는 그게 내 역할이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받아두었던 링크드인 프로필을 다시 열었다. 8개월 만이었다. 프로필 상단에 한 문장을 올렸다. 말없는 이들이 시스템의 기억이 된다. 5분 뒤 첫 번째 좋아요는 김병선이었다. 10분 뒤 강다빈, 30분 뒤 남경호. 아무도 댓글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도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